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스마트폰을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과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스마트폰을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 신경 쓰지 않는다. 폰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몰라. 많이 그냥 내가 시간을 줄이는 거. 스마트폰을 없앤다. 눈치 보면서 살살. 신경 끄세요. 안 잡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폰하고. 학생들의 해답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박영규 쌤. 예, 지금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빌 게이츠도 자기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하루 4시간 이상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부모님 간에 스마트폰을 갈등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한다면은 우선 저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같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마련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은 스마트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책 읽어주기, 그다음 대화하기, 그다음 다른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부모 자녀가 소통을 잘 하다 보면은 핸드폰의 역기능을 아마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역기능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도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서로 부각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대화도 나누고 스마트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잘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강정희 쌤. 네.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심지어는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나와서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신경이 써지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갈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11시 이후에 기기를 반납해라까지도 아이들한테 좀 말을 했는데, 너무 사용 시간이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11시쯤 되면 기기 반납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도입니다. 어떻게 할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는데도 규칙을 꾸준히 이게 지키기가 힘든 것 같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되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하고 이거를 스마트폰 문제를 조금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좀 여러 패널님이나 우리 상담사 선생님한테 꼭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팁을 하나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그럼 상담사 쌤 이야기 들어보시죠. 글쎄, 이 문제는 가정마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과 애들이 또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스마트폰은 다르고, 또 애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이제 지식 축적을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 편리한 점도 참 많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의 진화가 어디까지 될지도 참 미지수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애들에게 애들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볼 때는 사춘기 때는 애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걸로서 해소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답을 내도록 자꾸 질문을 하면서 애들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답을 내놓고 예. 이렇게 하면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애들 스스로가 답을 내도록 저도 이제 작은 애가 그 사춘기 때 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리 애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요. 막 하루 종일 앉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리니까 좀 그만해라 하니까 우리 친구는 14시간 하는데 왜 엄마는 그걸 우리 친구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엄마는 그걸 말리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친구. 예, 자꾸 비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굉장히 속이 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크면서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기 조절을 하기도 하고 서서히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과도기적인 문제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애들 스스로가 좀 그 자기가 그 어떤 사춘기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휴대폰도 활용을 하고 하는 거라고 부모님들이 일단 한 발짝 뒤에 물러서시고 그다음에 애들 스스로 야 휴대폰 오늘 몇 시간 해보니까 오늘 느낌 어때? 그러면은 네가 좀 이 휴대폰이 없으면은 좀 더 잠도 잘 수 있고 네가 좀 더 피로도 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스마트폰을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저게 될까?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김병무 선생님. 네, 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머니와 아들하고 사이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서로 협약서를 하더라고요. 시간에 언제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요. 고등학교까지 폴더를 쓰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와 아들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그 애가 폴드폰으로는 모든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엄마 폰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에 할애를 할게 해가지고 엄마 폰으로 좀 놀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 거 반납하고 지는 또 공부할 거 하고 그래도 이 애가 정말 슬기롭게 엄마 말을 잘 듣고 과학고등학교 가서 이번에 대학교 갈 때 아주 좋은 최고의 사진 기능이 2개 붙은 최고의 기능을 가진 것을 사줬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가정에서 지도하는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폴더폰으로 그렇게 주다니. 이번에 대학 갈 때 사줬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와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이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부모님 자신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 외에 남는 시간은 자녀와 대화로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 좋은 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용하는 시간이 절제가 되고 그다음에 공부에 열심히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현명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과하게 스마트폰을 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또 많이 뺏기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 잠도 부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아닌가 그래 정확히 소통을 통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우리 상담사 쌤 마지막에 한 말씀.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영상이나 정보를 그냥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자꾸 주게 되면서 자연하고 접할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애들이 움직이고 놀이터 가서 놀고 뭐 풀도 보고 강아지도 맞습니다. 보고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줘서 그 시간들을 놀게 만드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것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요즘에는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악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 그 자기 정보가 자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막 적어서 남이 상처를 받는지 어쩐지 생각 없이 하는 철없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런 것들도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애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악플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애들이 부모들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애들이 안 듣는 듯 해도 굉장히 유심히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가 굉장히 애들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자기 맞습니다.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오늘 이런 악플을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누가 했는지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설득하고 또 애들이 그래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밖에 잠시라도 산책 좀 하보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좀 유도를 하면서 약간 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떨어지면서 자연과 접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이거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좋은 책 같은 것도 애들한테 추천을 해주면서 너가 요즘 이 책 니 알고 있냐. 엄마가 이거 읽어봤는데 이 책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약간 방향을 틀 수 있는 제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좋은 말씀. 근데 결국은 부모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결국 부모의 그 활동 범위나 그 또 이렇게 해야 될 게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외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더 붙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상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제거할 수 있고 댓글 다는 것도 조심해서 달고 이런 거 좋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선풀 운동도 오히려 역으로 한번 벌이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파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안 그런 교육적으로 부모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대하는 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방송만 할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부모 교실도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한마디는 이스라엘에서는 부모 교육을 재교육을 시킨답니다. 국가 돈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그래 훌륭한 자녀를 말 키우니까 참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계기가 부모들 재교육하는 정부에서 재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 자녀의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유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고민 상담 방송으로서 나만의 마니또에서는 나만의 비밀 친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정회대, 박영주, 강종희, 허미선, 김병묘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